현재 회원가입 또는 패스워드 찾기를 수행할 때 메일로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메일이 오지 않았다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발생 이유와 관리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스팸 메일함에도 없는 경우입니다. 해당 부분은 우선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우선은 메일 테스트를 했을 때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지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메일들을 확인했을 때는 우선은 정상적으로 메일이 오고 메일이 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일이 오지 않았다는 경우에는 그 해외 쪽 메일 서비스라든지 이쪽 부분일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당장 테스트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네 추후에 이제 해외 테스트도 마저 진행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패스워드 찾기 과정에서 계정에 입력되고 있는 메일을 입력해도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메일을 기준으로 찾는 것인지 해결 방법이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네, 요거는 우선은 저희가 메일을 입력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했을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없는 경우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계정이 탈퇴 상태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패스워드 찾기 할 때 저희 기능이 이제 체크하는 방식이 음, 패스워드 찾기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을 입력하는 부분이 하나가 뜹니다. 저희가 계정이 기본적으로는 이메일이 있고 아이디가 있는데 최초에 이제 회원가입을 할 때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은 그 이메일을 가지고 아이디와 이메일 두 가지 정보를 두 가지에다가 동일하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패스워드 찾기 할 때 이메일을 입력을 하시면은 그 이메일이 그 아이디와 그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와 그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두 가지가 모두 일치해야지 그 계정이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을 최초에 하신 이후에 이메일이 만약에 변경됐다고 하시면은 아이디랑 이메일이 두 개가 동일해야지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이메일이 변경되어서 존재하지 않는 계정이라고 뜨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예 이메일이 없는 케이스는 첫 번째로 아예 이메일이 없는 케이스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냥 회원가입이 안 된 계정이. 회원가입이 그냥 안 되는. 네. 네. 그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예 회원가입 자체가 진행이 안 됐거나 뭐 이거는 그러면은 회원가입이 되신 분이 자신의 아이디를 찾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탈퇴 신청을 해서 관리자가 탈취 처리한 경우에 이제 검색이 안 되신 비밀번호 변경이 안 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원래 회원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로 아이디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디를 만들과 동시에 그 아이디 정보가 이메일 주소로 그 이메일 정보로 같이 자동으로 저장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스스로가 됐건 아니면 관리자가 됐건 그 이메일 주소를 변경을 해주면 그래서 아이디랑 세부 이메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강 코드를 입력해도 수강 코드가 틀리다고 나오는 경우가 간혹 존재했는데 이유와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과정을 생성할 때 이제 최초에 이제 수강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과정 코드가 이제 그 아까 과정 메뉴에서 보시면은 과정 코드를 이제 다시 리프레시 재발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초에 이제 받았던 수강 코드랑 다시 재발급 받은 수강 코드랑 다르기 때문에 연수생분이 알고 있는 수강 코드가 지금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수강 코드랑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은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과정 코드는 이제 새로 고치면서 변경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아닌지 한번 봐주시고 혹시 과정 코드를 변경한 적이 없고 동일한 과정 코드인데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수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미 수강했던 강의를 언제든 다시 시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강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시청을 할 수는 없고요. 만약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별도의 그 복습 기간 설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습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은 그 연수생분들이 다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 기간을 조정하면 그게 수료층에는 영향을 주진 않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강 기간이나 강의 시청 기간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조정을 하시면 들을 수는 있겠지만 수료층에
명시되는 데이터가 달라지는 거죠. 당초에, 그러니까, 1월 달에 강의 들으신 분은 수료증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강의를 들었다고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2월 달에 몇몇 분의 강의를 듣게 해주시려고 복습 기간을 활용하시지 않고, 그냥 기본, 원래 세팅되어 있던 강의 수강 기간이나 강의 기간을 조정을 해버리시면, 2월 달에 수강을 들으신 다음에 수료증 발급하는 연수생들은 1월 1일부터 2월 2월 28일까지 뭐 수강 기간이 그렇게 세팅이 돼서 수료층의 그 체계가 좀 무너지는 그러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복습 기간을 활용해서 강의를 듣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수료증의 이름이 홍길동이 아니라 길동홍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수정을 요청하는 사용자들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까? 우선은 요거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수료증 출력할 때 이름을 뭐 별도로 처리하는 부분 따로 없었고요. 그냥 계정에 등록된 그 이름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냥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 자체가 저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등록된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등록된 계정 성함이랑 수료증 발급된 성함이 다르다고 하시면은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또 한번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회원 가입할 때 네, 이제 사실은 뭐 first name, 그다음에 last name 뭐 이렇게 그다음에 middle name까지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혹시 이게 저희가 회원가입할 때 그 언어를 두 개로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영어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한글어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두 개로 했을 때 차이점이 생기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언어만 저희가 번역되는 부분이어서 네, 그러니까 같은 구멍이나 구조. 위치나 이런 거 다 똑같은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실은 이렇게 길동홍이라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퍼스트 네임에다가 성을 넣고 라스트 네임에다가 이름을 넣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렇게 나오기 어렵다는 네, 말씀이신 그런 것 거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혹시 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면 다시 좀 추가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수강을 완료하였으나 수료증 출력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료증 출력이 가능한 조건이 추가로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그냥 답변 어제도 드렸어서 제가 네, 드리면 이제 수강을 완료했다고 수료증이 나오는 건 아니고 수료 요건을 충족하셔야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의 아까 전에 이제 저기 그 교육 내용 안에도 들어 있었는데 수료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10개가 있는데 강의를 10개를 다 들은 것이 50%, 그다음에 시험이 50% 이런 식으로 수료 요건을 세팅을 했다면 수강을 다 완료하셨을 때 50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료를 못 하시는 거고 퀴즈까지 다 통과를 하셔야 이제 수료가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료 기준을 다 맞췄게 된다면 수료증 출력은 자동으로 가능하게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질문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수강 기준이 아니라 수료 기준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개설했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연수생분들한테 노출되는 조건이 우선은 먼저 그 강의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그 게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연수생분들이 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습 기간이라든지 수강 신청 기간이라든지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시에 들어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강의도 게시 체크를 했고 기간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안 보이신다고 하시면은 기수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수에도 마찬가지로 그 게시 체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수에도 게시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은 네, 안 보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엣지에서는 바로 로그인이 되는데 크롬에서는 비번이 틀렸다면 로그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특정 뭐 브라우저에서 이게 별도로 처리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저 테스트 해봤을 때도 이게 증상이 재현되진 않았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은 아이디라든지 이런 거 정보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하기에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사전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공유 중지하고 네, 여기 추가로 접수된 질문들은 추가 접수된 질문들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먼저 접수된 것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기간 운영자 계정으로 설문조사 세팅 시 예전에는 설문 진행 및 결과 관리 창에서 메인 설문지를 세팅해두면 개설해 놓은 과정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과정으로 불러오기 위해 기간 세팅 후 설문 시작을 누르면 설문 진행 대상 과목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팝업창이 뜨고 과정 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저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답변 가능할까요? 다시 봐보면.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바꾸면은 아마 화면 공유를 네. 해주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마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가 이쪽에서 설문 설문 진행 및 결과 확인 이쪽에서 이제 설문 시작하시는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문지를 클릭을 하시고 다음 단계를 가신 다음에 요거 뭐 기간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설문 시작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 걸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뜨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과정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해당 기술을 검색을 하시고 기술을 검색하시고 과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설문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이거 삭제, 이거 하나 삭제가 아니고 이거는 한 번 더 네, 디테일한 질문, 것 같습니다. 네, 뭐 디테일한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부분은 당부자님 쪽에서 더 확인해서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 채팅창도 화면에 나와요. 네, 지금 그 동의되는 저희 채팅창 안 나오네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해 주신 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가 이 영상을 그 시아TV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고 그 업로드할 때 거기 밑에 댓글처럼 해가지고 발표 자료들 다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화요일 날 진행했던 강의는 지금 영상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편집 작업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 완료되면 시아TV 모두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웹자보 통해서 이제 링크 눌러서 들어오셨을 텐데 그 웹자보 하단에 보시면은 CRTV 링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누르시면 저희 영상 목록으로 넘어가시게 되고 거기서 가장 최신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 2주는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1, 2주 안에 저희가 왜냐면 지금 후임자가 좀 적응 업무 파악하고 이제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서 업무 파악 완료해서 업로드해 드리면 그 영상의 하단에 관련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같이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오늘 설명 자료 발.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공고 드리는 것은 오늘 교육 영상보다는 저희가 이미 올려드린 다른 세부 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질문들 다 질의응 다 완료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아동 플랫폼과 줌을 둘 다 이용하는 건가요? 실시간 세션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면 줌까지 다 이용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 시아동 플랫폼에서는 그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그 라이브 소통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는 없거든요. 근데 그 줌에 있는 링크를 끌고 와서 이 시스템 안에서 돌리면 출결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시간 세션을 운영하신다면 둘 다 이용하시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문 및 첨부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만약 기관 관리자 생성이 되면 메일을 통해서 수령이 완료가
따로 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아마 메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 계정 한 개만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디와 비번을 모르겠습니다. 확인 가능한가요? 이미 만드셨는데 확인이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저희 익숙한 기관이어서 어, 네, 이거는 저희가 아이디와 비번을 아이디 정도로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디를 확인해 드리면 비번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수 개설 후 과정 개설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복잡해 보여서 웹테크 담당자분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제가 요거는 이따가 어디서 영상을 찾아서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수 만들고 과정 만드는 것은 이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요, 저기 가장 그 기초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유지보수 업체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 시 기본적으로 이메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관 운영자 계정으로는 수강생 이메일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 아이디를 맨 처음에 이메일 주소로 만들게 되면 그 아이디에 있는 이메일 주소가 여기 세부 이메일 주소로 자동으로 딸려오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근데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방향은 만약에 그게 자동으로 딸려왔다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왜냐면 아이디랑 이메일이 동일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그럴 경우에 사용자, 학습자의 그 계정 정보를 기관관리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후자부터 답변을 드리면, 사실 기관관리자 계정단에서는 개별 사용자의 그, 그 계정 정보를 수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생 개인이 자기 이메일 주소를 직접 한번 만약에 지금 사실은 구축해 주신 업체에서의 그 답변과 현재 지금 들어오는 질문이 조금 상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디테일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이디를 만들자마자 아이디와 똑같은 이메일 주소가 세부 이메일 정보로 자동으로 삽입되는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기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고 연수생이 만약에 변경했을 때는 사실은 연수생이 직접 수정하거나 아니면 저희 쪽으로 총괄관리자 쪽으로 연락을 주셔야 유지보수 쪽으로 연락을 주셔야 사실은 디테일 수정이 가능한데 사실 저희 이제 유지보수 팀에서는 이런 개별 그 정보를 수정해주는 작업은 좀 지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는 연수생 개인이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비번을 모르시는군요. 그러면은 방법이 사실은 없겠네요. 비번을 모르셔서 로그인이 안 되셔서 자기 정보를 지금 수정하실 수 없는 상황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어, 아니면은 아이디랑 비번을 알고 있는데 이메일 발송만 안 되는 거면 지금 그 학습자가 로그인까지는 가능한데 관리자가 이메일을 보낼 때 오류가 나는 거라면 학습자에게 부탁을 해서 그 이메일 정보를 한번 수정해 달라고 뭔가 오류가 있으니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한번 이메일 보낼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 먼저 좀 시도를 혹시 해보는 네, 제가 하는 말씀 잘 들리실까요? 네, 들립니다. 네. 그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수강생들한테 메일을 단체로 발송을 할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게 비활성화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디나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메일을 보내려고 하면은 메일 발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 밑, 과정을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신료. 네. 근데 그게 뭐 이게 근데 다 집어줘가지고 수신 거부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신 거. 네. 왜 수신 여부인지 거부를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요 계정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신을 거부한다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게 왜 이렇게 돼요? 그럼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활성화가 기본 조건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분들이 직접 막 이메일을 수신하지 않겠다고 막 네, 설정을 그렇구나. 하시진 않을 네,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 계정을 생성했을 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게 지금 전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오류가 해결되면은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제 발송이라는 그게 있길래 네. 한번 발송을 해봤거든요. 제 음, 아이디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강제 음, 발송을 해도. 그래서 네, 그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확인과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저희가 답변을 가장 안정적인 브라우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드리면 좋을까요? 요즘은 사실 거의 다 대부분 크롬 기반이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크롬 아니면 엣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 경험에 의해서는 사실 아까 전에 사전 질문 8번은 제가 올린 건데 저는 크롬에서 로그인할 때 오류가 났었고 엣지에서 더 잘 운영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엣지 자체가 기반이 크롬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유사하지만 가끔 그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두 번씩 조금 활용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수생한테 안내를 한다고 하시면 그러면 크롬으로 안내를 아, 그럼 엣지로. 엣지로, 예, 죄송합니다. 엣지로 네. 하게 사실은 뭐 저희가 딱히 이렇게 사실 시스템 자체는 특정 브라우저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네, 그냥 경험상, 느낌상 네, 엣지로 안내를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슷하니까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를 조금 공유를 드리면 여기서 포털로 이렇게 넘어가죠. 지금 저희 화면 보이시죠? 네. 포털로 가시면 저희가 이제 서포트에서 리소스 자료실로 넘어가실 수 있고요. 자료실에서 여기 플랫폼 가이드, Q&A, FAQ, 용어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엑셀 자료가 하나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 엑셀 자료 안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용어나 어, 주요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시트가 하나 있고요. 시트가 이제 첫 번째 정리가 안 됩니다. 네. Q&A 검색에서 메뉴로 올라가시면 이제 어떤 질문들인지 카테고라이징 된 거에서 선택하셔서 질문들을 보시면서 답변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영상 목록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뭐 기수 생성 뭐 이런 거 질문하셨다고 하면은 여기서 기관 관리자로서 하실 업무 중에 관리자 화면에서 이제 로그인해서 기수 개설을 하고 싶다.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기수를 어떻게 개설하는지에 대한 클립 영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소리 공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들리시는지 한번 좀 봐주셨어요. 네, 지금 아직은 영상이 켜지지 않았는데 보시면 이제 2분 30초짜리 영상입니다. 소리 혹시 나오나요? 먼저 구형의 기수 개설 관리 소리 나오시나요? 아, 네. 그래서 소리 지금 나오시는 걸로 확인하고. 시제 기수가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네. 있습니다. 저 지금 기수 만드는 게 영상이 이렇게 2분짜리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기수 만드시고 과정 만드실 때는 과정 개설 누르시면은 과정 개설 영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영상을 찾으실 필요 없이 저희가 엑셀로 다 해놨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만들어둔 가이드를 조금 먼저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수생들도 여기 보면 연수생들이 볼 수 있는 영어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된 제목들이거든요. 회원가입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영어로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해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수생들이 공유해 주셔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좀 나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 자료를 활용하신 이후에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이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아까 플랫폼의 그 First of all, let's click on the box 네. for agree all or you can select.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아이고 화면 공유 풀었구나. 이제 시아돈 담당자님 연락처 이제 여쭤보셨는데 이제 계정 들어가시면 여기 맨 하단에 여기 이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숙지하셔서 연생들한테 안내를 주시고요. 그 외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확인되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후에 또 추가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50초 정도만 좀 기다려보고. 네. 그 화요일 날 추가로 문의 주셨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때 문의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모바일에서 최초 수강 과목 영상 수강할 때 죄송한데 네. 그거는 네 오류가 맞고요. 저희가 오늘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수료증 출력할 때 뭐 그 교육 시간을 뭐 2시간 30분 했는데 2시간은 못 지킨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분당에는 다 절삭하고 시간만 노출되는 부분으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2.9시간이어도 절삭되는 건가요? 네, 내림 맞습니다. 처리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수료증 제가 질문했었는데 그렇게 절삭되는 부분은 그냥 뭐 수정해서 뭔가 반영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절삭돼서 발급이 되는 거라고 수강생분들께 안내를 드리면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뭐 6시간 30분짜리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수료증 발급되는 시간을 보면은 6시간 이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혹시 수정해서 반영이 어려운 건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 구축사에게 시스템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네네. 타협점을 찾았을 때는 그게 네. 실제로 수강하신 시간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계획된 시간이 표시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간 단위로 계획을 하시면 되겠죠. 네. 시스템에 수강은 이거는 7시간짜리 강의다라고 올려주시면 7시간이 표시가 될 텐데 6시간 네. 반이라고 표시해 주셔서 30분이 잘리니까 네. 차라리 반올림을 알겠습니다. 해서 계획을 해주시면 수료증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현지 시간과 한국 시간이 다를 경우 시간 설정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다 읽겠습니다. 비영어권 스페인어 기반의 분들도 사이트 영어 버전으로 클릭하셔서 가이드 영상을 이용하시면 되시는 것이죠. 네. 네. 여기서 그냥 제가 포털에서 답변을 드리면 시스템적으로 시간을 나라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저희가 한국 시간 여기 지금 화면 공유를 풀었네. 저희가 이 포털 위 상위단에 여기 보시나요? 여기 한국 국기랑 여기 한국 시간을 표시해 놓은 이유가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려고 여기다가 상시 여기 시간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생들에게 한국 시간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 뭐 예를 들면은 8월 10일 24시까지 시험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 시간 기준이다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에 여기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국문과 영문밖에 없습니다. 여기 국문과 영문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브라우저 번역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네. 자, 영어로 지금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번역 기능을 누르시고 지금 제가 다른 언어 선택하고 하는 거 보이시죠? 네. 타겟 언어 스페인 언어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 IP 따라서 이 번역이 자동으로 팝업이 뜰 겁니다. 그죠? 네, 저희가 지금 방금 처음에 한국어로 번역된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마우스 우측 클릭했을 때 이 팝업도 같이 보이나요? 네, 여기 보시면 한국어라고 저희가 써있죠. 여기 한국어라고 써있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IP가 한국에서 접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윗단에 시간 지금 아까 여기 보여드린 거 여기 지금 한국어로 막 바뀌랑 말랑 막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고 스페인어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스페인어로 번역이 뜨겠죠. 그럼 그냥 바로 눌러주시면 되고 저희가 여기서 굳이 스페인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언어 선택해서 스페인어가 여기 있네요. 네. 바꿔주시면 이제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스페인어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털이나 이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의 사실은 번역이지 이런 정도의 번역이지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로드해 주신 영상이 갑자기 영어로 녹화해 놓은 영상이 스페인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이건 지금 관리자 단이기 때문에 연수생은 볼 수 없는 화면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뭐죠? 그래서 뭐 학습자 기준으로 학습자 화면으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영어로 나오죠? 스페인어로 번역하면 이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스페인어로 지금 번역이 됐거든요. 메뉴들은.
근데 강의를 들어가서 네, 이거 눌렀을 때 이 안에 있는 영상에 있는 자막이 스페인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밑에 자막은 스페인어로 깔아주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포털을 이용함에 있어서의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웹 번역이, 그 브라우저 번역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답변 감사하고요. 네. 저희 또 한 30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용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좀 보여드렸던 그 엑셀 자료, 그 CRTV로 연결되는 그 자료를 활용하셔서 좀 기본적인 기능들 숙지하시면 아마 대부분의 이슈들은 저는 해결될 거다라고.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을 그 가정해가지고 돌려보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마 기본 기능을 사용하신다. 근데 많이 복잡한 기능 쓰지 않는다면 하실 것 같고요. 네.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시아돈 포털로 들어가셔서 시아돈 포털 들어가셔서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서포트에서 자료실 리소스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여기 있습니다. 22일 날 2월 2일 날 올라간 플랫폼 가이드, 이게 이제 엑셀 자료입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시간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마지막에 말씀 주신 거는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제연구원에서 주신 답변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또 장시간 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플랫폼 통해서 또 저희 코이카 여수기관이든 또 외부 기관이든 또 준비하시는 것들을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